오늘 그 할 리뷰는 제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살인사건 아니에요. 강력사건 이런 쪽 아니고요. 사회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처음에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뭐 오컬트 쪽으로 많이 했었어요. 귀신이 존재하냐, 뭐 UFO 실존하냐,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한때는 사회현상 얘기 많이 했습니다. 페미니즘 얘기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뭐 특정 문화현상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살인사건을 위주로 할 때도 있고,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흐름이 있습니다. 좀 약간 정치적일 때도 있고, 이때는 좀 사회현상, 문화현상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걸그룹 관련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K-팝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일본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진출을. 그리고 동남아 쪽,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이렇게 영역을 넓히는 것 같은데 막 그럴 때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때쯤 시점이냐면은 우리 요즘에 뭐 연예인들 직캠 당연한 거잖아. 요즘에 사실 좀 유행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고 직캠이라는 게. 그리고 아이돌 팬이 여자가 더 많다. 이것도 이제 특이한 건데 그런 분위기를 막 만들어 갈 때야. 아이돌에 대해서. 봅시다. 무슨 내용인가.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또 인물들도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774회입니다. 일본을 강타한 한국 걸그룹 열풍. 신한류의 비밀 코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일본에서 우리나라 걸그룹을 좋아하게 됐냐. 이런 거 좀 이렇게 보는 건가 봐. 2010년 방송이에요. 2010년 8월 도쿄의 한 대형 공연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와그러글. 옛날 방송이라 좀 화질이 떨어집니다. 각선민은 민 예뻐요. 가와이 사이가 좋아요. 세크시 춤이노 잘 추고 노래노 잘하고 소녀시대로 아이시대로요. 지금이노 소녀시대. 예. 소녀시대의 첫 일본 활동을 시작하는 이 쇼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내가 봤더니 취재진이 SM의 어떤 일본 일정을 좀 따라다니면서 방송을 촬영했던 그 느낌이에요. 유료 관객들이라고 합니다. 9명의 소녀시대, 예, 제시카 있을 때예요. 관객들이 막 열광을 해요. 수원이노 마레보노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아유, 태연. 그리고 이게 유리. 요 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지금과 얼굴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막 팬들이 막 아우성이야. 예. 이게 첫 무대래. 일본 데뷔 무대. 이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들 예전 사진 보는 재미가 있어서 특별히 준비해 본 편이에요. 이거 봐. 이거 소원을 말해봐 맞네. 첫 공연이라기에는 일본인 관객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일본에서 활동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첫 무대에 이렇게 많은 팬들이 올 수 있냐.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요. 예, 티파니인가? 맞네요. 그리고 순규. 만나뵙게 돼서 기뻐요. 자, 여기에 이제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연예기획사 대표인 김영민 씨가 나왔습니다. 제가 참고로 김영민 씨에 대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분이 SM 엔터 총괄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학교를 나왔대, 초중고를. 그래서 일본에 대해 뭐 잘 알겠지. 언어도 되고 문화도 좀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SM에 입사해가지고 해외 사업팀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진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소녀시대 그전에는 보아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방신기, 트랙스, 이런 이제 가수들 일본 진출하는데 일을 많이 했던 그 사람이고, 지금은 하이브 재팬의 회장입니다. 엄청 컸죠? 저희가 10,000명 규모로 한 번의 공연을 기획했었는데요. 너무나 응모자가 많아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답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요. 3회로 늘렸어요. 저 일 개잘했죠? 이날 공연이 또 신기한 게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나라 노래 그대로 했어요. 가사를 안 고쳤어. 일본어가 아니야, 버전이. 다른 가수들은 그동안 보아도 그랬었거든요. 일본어로 가사를 바꿉니다. 멜로디는 그대로인데 같은 노래인데 가사만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이미 팬들이 다 알고 따라 불러. 이런 시도 자체도 희한하니까 외국에서 온 가수가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냐 이런 것들이 신기하니까 그 알까지 나온 것 같아요.
각종 이제 다음날 일간지에 소녀시대 스고이 데스 막 이러는 거죠. 스게. 그리고 다음날 뭐 사진 촬영하고 막 바빴다. 일본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태연. 이때 뭐 거의 20대 초반이나 뭐 한 19살 이쯤 아닐까요? 저희 쇼케이스 날 그 장면인데요. 방송에 신문에 나간 자료예요. 보는데요. 너무 신기해요. 오늘 사실 아침에 먹으면서요. 밥 먹으면서 TV 봤는데요. 아침 먹으면서요. 진짜 막 실감이 좀 나요. 자, 그러면서 바로 또 다른 가수 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라는 이때 이제 헤이거기 거기 미스터 할 때, 카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SM만큼의 규모는 아니잖아, 회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소녀시대만큼 엄청 큰 이제 공연장을 빌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 진짜 이제 막 시작하는 걸그룹들이 있어요. 소규모 걸그룹. 중견기업도 아니야. 예. 그런 애들이 막 시작하는 무대 같은 거부터 밟아 올라가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 근데 애들은 완성형이야. 일본이 우리나라랑 이 아이돌 구조가 좀 다른 게, 일본은 아예 그냥 밑바닥부터 시작해요. 그게 아이돌의 맛이야. 팬지라는 맛. 애들이 커가는 걸 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아이돌 시장은 애초에 완성을 해놓고 내놔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가 없어. 이미 데뷔하기 전부터 소문이 나서 팬클럽까지 생깁니다. 아이돌들이. 그리고 그 연습생 과정부터 다큐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팬층을 확보하고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그게 없어요. 정말 신림에서 신림걸스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자애들 한 4-5명 다니면서 동네 경로당 뭐 공연하고, 근처에 뭐 군부대 있으면 위문 공연하고, 시장에서 장날 공연하고, 유치원 뭐 운동회 때 공연하고, 진짜 이런 식부터 시작해. 일본은 정말 밑바닥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팬들이 뭐 한 명 한 명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뭐 SNS 같은 걸로 일정 알리고 직접적으로 좀 더 만나는 개념이 커요. 일본은 그 맛이야 원래. 그러니까 애들이 실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미 성공 반열에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트레이닝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최초일 거예요. 아이돌 육성 이 트레이닝 시스템을 만든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투자하고 만들어 와서 인재 완성돼 가지고 해외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 거죠. 한 20년 가까이 여기에 투자해 가지고. 근데 일본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가수들 같은 경우, 지금 유명한 가수들인데 솔로 무대나 이렇게 음악 방송을 보면은 우리나라 방송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 그게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보면은 급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걸그룹에 인재 데뷔한 걸그룹인데도요, 이미 성공해 있는 일본 걸그룹 수준이에요. 인재 데뷔하는 애들이. 오히려 더 뛰어난 경우도 많아. 기본적으로 막 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본적으로 하고, 연기도 배워. 노래, 랩, 댄스, 보컬 다 해. 이미 개선이 제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뷔한다고. 그러니까 일본 팬들 입장에서는 뭐야, 왜 이렇게 잘해가 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잘하잖아 가 되는 거야. 우리 기준에서는 당연한 건데. 육성 시스템의 차이예요. 아무튼 카라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엉덩이 야무지게 돌릴 때, 요때이네요. 예. 요 춤이 좀 뭔가 신박하면서 이뻤던 것 같아. 이렇게 좀 이렇게 가수들의 기립근 같은 것도 이렇게 강조하면서. 팬들이 많네요. 악수회를 했습니다. 많은 일본 팬들이 자기 좋아하는 한국 스타 만났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뭐 악수회, 포옹회 같은 것들이 일본에서 들어온 거긴 해요. 아이돌 행사 같은 게. 근데 그런 것들은 수입해가지고 가수들의 질을 더 높여서 오히려 역수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 거야. 이런 거 근데 또 악수회 나가려면은 막 앨범 5장 이상 사야 되고 뭐 그런 거 있던데. 막 우는 여자애들도 있어. 와따시 즐거웠다는 쿨쩍쿨쩍. 항상 굉장히 너 좋아하고 니뽀니 너 와줘서 고맙다고도만 했습니다. 예. 카라는 가사를 바꿔서 갔네요. 근데 뭐 안무나 노래는 같은 거야. 한국에서 하는 구호들도 이미 알고 있어. 허니 할 때구나. 우리나라에 락 페스티벌 열리면은 외국에 진짜 락 음악 같은 걸 좋아해야만 알 정도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밴드들 와. 그 가수들도
한국에서 우리 모를 텐데? 근데 불러주니까 왔어. 근데 노래를 다 따라 불러. 그런 상황들 많잖아요. 이 가수들도 지금 소녀시대랑 카라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유명은 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좋아하지? 이제 첫 무대인데? 이 개념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포미닛, 부하걸도 진출하고 일본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시장이 열려버렸어. 먹힌다는 게 확인이 됐어. 이거 루팡이잖아. 헬로 이 춤 출 때. 포미닛, 뮤직. 포미닛이 이제 현아가 원더걸스를 탈퇴하고 한 몇 달 공백기 갔다가 포미닛 나왔을 때 그때 춘천에 강원대학교 축제에 온 적이 있어요. 보러 갔어요. 진짜 현아 보려고. 야, 와, 막 미치겠는 거야. 성적 흥분이 아니고요. 아이돌들이 춤을 추는 걸 처음 봤거든요. 이 막 튕기는 게 장난이 아니야. 안무 하나하나가. 방송으로 볼 때는 과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실제로 보니까 화면에는 덜 잡히니까 방송으로 볼 때보다 더 강하게 추는 느낌이 있어요. 개빡센 거야, 무대가. 거기에 이제 현아가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꿈틀대는데, 와, 지렸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정도 비주얼 내야지 아이돌 하는 거구나. 신인류를 본 것 같았어요. 그 아래 이 타이틀 잘 뽑았어, 신인류. 자, 그 다음에 이러다 미쳐. 여리여리 착하던 내가. 근데 이 넷 중에 한 명도 여리여리한 사람 없어. 소녀시대로 포미니크 카라 부하거르 트웬티원오 지금 이노 니폰 뮤직크 전혀 듣고 있지 않습니다. 다메요 무리무리 데스. 왜냐면 너 한류 붐이노 빠져서 매일 한국 그 음악밖에 듣지 않아요. 1960년대에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는 현상이 있었어요. 미국에. 비틀즈가 미국의 음악 시장을 휩쓸어버린 거야. 그거를 이제 영국 문화 침략이라고 합니다. 침략. 지금 상황이 그때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일본은 코리안 인베이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대요. 한국이 일본 음악 시장에 쳐들어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의 걸그룹은 기존의 다른 한류와 다른 양상. 그전에는 뭐 이제 드라마 같은 거였어요. 연사마노! 막 이러면서 울고 막 연기자들을 좋아했는데 이젠 가수야. 그러니까 신한류. 일본에서는 또 이런 현상에 대해 우려가 있어.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의 실질적인 반응을 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 일본의 한 대학인데요. 댄스 경연이 열렸어요. 축제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한국 노래로 참가한 거야. 다 한국 노래, 한국 안무. 이거는 딱 봐도 동방신기네. 이거 시작은 달콤하게 그거 아니야? 넌 내게 빠져. 그때인 것 같은데. 미로틱. 미로틱. 한국어 전공 학생들도 아닙니다. 이거는 소녀시대겠죠? 야, 이거 지지지지 베이베베베. 의상 보면 알죠. 이거 그거잖아.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노노노노노. 그거 하는 부분인 겁니다. 옷도 맞췄고. 이거는 이제 소원을 말해봐. 저 그때 소원 존나 빌었어요. 하지만 안 들어주더라고요. 이거 이제 소원을 말해봐. 진이 포유로 이거 할 때잖아. 이렇게. 이분은 순규 포지션일 것 같네요. 이 스타일링이. 태극기노 일본 국기에 붙인 거예요. 와, 대단하다. 얼굴에도 카와이하고 춤이도 잘 추고 인간으로서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일 거야. 왜냐면 완성해놓고 내놨으니까 팀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그런 자세를 동경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일본 아이돌과 태도도 달라요.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우리나라 아이돌들은 어릴 때부터 프로페셔널함을 강조합니다. 애초에 육성 시스템에서 프로페셔널함을. 일본 아이돌들은 미숙해도 응원해주세요야 태도가. 우리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가와이하게 봐달라는 요거를 강조합니다. 약간 응원하는 방식이 다르고 보는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존경이노 해요. 그러면서 걸그룹 따라하기가 유행이다. 이 당시에. 이건 춤 보니까 빠를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제가 볼 때 포미닛한 것 같아요. 자, 한 팀을 만나봤습니다. 같은 대학 친구 사이인데 얘네들이 한국 음악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야, 우리 그러면 팀이노 꾸리겠노? 해가지고 한국 걸그룹 이렇게 따라하면서 하는데 이건 뭘 한 걸까? 이건 카라네요. 이거 미스터네. 왜냐면 여기 지금 줄이 있어요, 바지에. 그리고 이거는 소녀시대를 하는 거고 같이 하나봐. 복수 전공이네. 자기소개도 해도 되무니까? 한국말을 잘하시네.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시노. 우리는 슈퍼소녀 데스. 2년 정도 한국말을 공부했대요. 언젠가 소녀시대와 얘기노 해보고 싶어 공부는 했어요. 실제로 일본에 이렇게 한국어를 익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그다음에 K-팝 이런 걸로. 그게 좋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말이 배우기가 쉽나? 몇 년 공부 안 했는데 꽤 잘하는 사람들 많아. 이런 이유로 시작했는데. 다른 노래도 그래서 좋아졌고 한국 자체를 좋아하게 됐다. 중독됐대. 20살을 전후한 젊은 여성들이 한국 걸그룹의 주요 팬층으로 떠오르고 있대요. 젊은 여자들이 특히 한국의 여성 그룹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끈이 너무 짧아요. 이거 무슨 약간 훈도시 느낌 나잖아. 스모 선수 마냥. 좀 더 늘려야죠, 길게. 줄이 얇아. 두꺼워야 돼. 연구가 부족하네요. 이게 다리 거든 거는 맞는데, 그리고 허리 내놓은 건 맞는데, 줄이 생명인데, 이 줄이 좀 너무 안 좋습니다. 허리에 이 벨트 라인을 두껍게 잡은 건 맞습니다. 근데 벨트가 너무 가늘어. 못 구했겠지? 자, 유니버셜 재팬. 일본의 거대 음반사입니다. 소녀시대가 이제 일본 진출하면서 유니버셜 통해서 이제 했나 보다. 그래서 음반 녹음했어요. 이제 한국어로 쇼케이스하고 이제 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어 버전도 이제 내놓는 거야. 녹음하러 왔어.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 자, 그러면서 합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네, 가사가 딱 두 글자 달라졌어요. 첫 번째 코러스랑요, 두 번째 코러스랑 달라가지고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갖고요. 외국 분들이랑 작업하는 거니까요. 자, 탱구 시절이다, 탱구. 와, 지금 태연은 연예계에 영향력이 되게 크잖아요. 와, 이 탱구 시절은 진짜 하찮은 귀여움이 있을 때거든요. 이렇게까지 클 줄 알았나? 센타긴 했지만 이때도. 뮤직비디오도 다시 찍고 이렇게 하네요. 우리는 뭐 그동안 몇 년간 봤으니까 익숙한데 일본에서는 충격에 가까웠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녀시대 레전드는 그겁니다. 음악방송인데 옥상에서 소원을 말해봐 하는 거 있어요. 그 하얀 옷에 모자 쓰고 약간 기장 컨셉으로 하는 그거 있어요. 그게 레전드입니다. 요것도 이제 5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스키니를 유행시킨 그런 이제 팀이죠. 알록달록하게.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컨셉을 또 유행시킨 게 티아라가 롤리폴리 할 때 그때인 거죠. 자, 츠츠야 노조무라고 음반 프로듀서래요. 뮤직이노 비디오노 파스문이다. 굉장히 인상적 데스. 뭔가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노 들었습니다. 큰일이 났다는 얘기는 일본의 업계가 큰일이 났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는 소녀시대 유리상 I love you 당연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형태를 바꾸지 말고 보여주자는 것이 맨 처음 든 생각이문이다. 한국 활동 때랑 같은 의상 컨셉, 안무, 일본 활동이라고 해서 달라진 게 없어. 장소만 바뀐 거야. 이게 소녀시대의 진출 전략이다. 이것도 그동안 없던 거예요. 그건 아마 부활을 일본에 데뷔시키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겠죠. 원래 그대로 일본형이 아니라 한국형 그대로 진출한다. 이것도 소원을 말해봅니다. 다리가 많이 나오면 소원을 말해봐요. 이거 그거네. 그대여 날 그때네. 그죠? 언제나 믿어. 그거네. 그 다리 막 이렇게 학다리 막 이거 할 때 그 부분입니다. 나 왜 이렇게 많이 알아? 바로 여기로 이어지거든요. 약간 리드미컬하게 꿈틀거려줘야 돼. 이렇게 약간 살짝 이렇게.
허니. 예, 이렇게 이게 뭐 엄지로 핥고 이렇게 밖에 이렇게 묻혀주고 그거죠. 침 발라서 묻혀주기. 새끼로 한 다음에 엄지로 바르나? 이렇게 손이 다릅니다. 예, 엄지만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 팬들은 한국 걸그룹이 단순히 보기 좋은 비주얼 그룹만은 아니래. 아이 존나 잘해. 연예계 모든 면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나온단 말이야. 엄밀히 따지면은 엔터테이너로 만들어 놓고 노래를 시킬 뿐인 거야 사실상. 예, 그죠? 가창력이 너 뛰어나고요. 곡도 훌륭데스. 지금까지는 니뽕까라에 없었다는 점에서 끌림문이다. 탐바타 세이치 평론가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임진모 같은 사람이죠. 예. 종합인호 해보면 엔터테이너로서의 매력이 노 있습니다. 단순한 가수노 아니노. 나왔죠. 청바지 입고 있어요. 이거는 지겠네 지. 하트를 그려. 지. 노래 춤 실력 일본의 다른 그룹보다 한국의 그룹이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예,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상 진짜.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인인데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와타나베 슌카. 약간 이런 느낌 어때요? 어울리죠? 와타나베 슌카 어때요? 야동 배우 아닙니다. 그냥 머리에 떠오른 거예요. 제가 외국인 이름 잘 지어요. 한코쿠노 중독성이노 노래노 많기 때문에 와다시 듣다 보면 같이 춤이노 추고 싶습니다. 굉장히 너 외우기 쉽고 학교나 학원이노 친구들도 모두 라라라라라라 하면서 응댕짝을 흔들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작곡가 김영석 아저씨 나왔습니다. 김영석 아저씨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우리나라 이제 1티어고요. 지금은 음악이 이제 약간 좀 아이돌 업계로 거의 굳어져가지고 이분이 이제 약간 발라드 계열의 솔로 가수들 작곡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기까지 뭐 임재범, 이문세, 뭐 인순이라든지 김광석, 이거는 이제 80년대, 90년대 쪽이고, 뭐 신승훈, 예, 가요 톱10 거의 뭐 장악하던 사람이야 그 시절. 성시경, 임창정, 박진영, 엄정화, 김건모, 조성모, 김조한 이런 가수들 노래를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도 지금 뭐 엔터기획사 하나 갖고 있어요. 발라드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 또 해. 걸그룹인데 부하걸 노래 작업한 적도 있나?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이돌도 하면 합니다. 발라드에 좀 장점이 있을 뿐이죠. 최면에 걸리는 그런 형태의 음악적인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지금 후크의 테마예요. 후크. 조금 변형이 가고요. 그 다음에 후크가 또 나와요. 이렇게 반복적인 시퀀스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최면에 걸리는 거죠. 잠이 온다. 잠이 온다. 그러면 잠이 오듯이 뭐가 들어가면요. 파워풀한 비트에 세련된 안무, 그 다음에 예쁜 비주얼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개쩔거든요. 노래 자체가 매력이 있고 한 번만 들어도 기억에 남는, 그죠? 우리나라 걸그룹은 소녀시대랑 원더걸스가 배경이 됐다고 생각해요. 걸그룹의 그 비주얼에 후크송을 더해야 된다. 그게 이제 지금 걸그룹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되는 소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노래가 인기를 끌려면은 다 노래를 알 필요가 없어. 과거의 발라드들은 뭐 인상 깊은 소절이 있지만 노래를 다 따라 부를 수 있어야 돼. 팬이면은. 근데 지금 팬들은 일정 부분만 알면 돼요. 그게 거의 반복되고 있으니까. 봐봐. 가사가 씨발 말도 안 돼. 링딩동 링딩동 링기리디리 딩딩딩 판타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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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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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딩동 링. 이게 뭐야 이게. 이런단 말이야. 근데도 그게 머리에 박히면은 성공인 거야. 말도 안 되는 말들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더해지는 게 격렬한 춤, 퍼포먼스, 노래 리듬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중독성. 자꾸 듣게 되고 따라 부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게키단 히토리라고 일본 개그맨인데 이분이 일본에서 되게 유명하대요. 친한파 개그맨입니다. 한국을 좋아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카라 팬클럽인가 봐. 그래서 카라가 일본 진출할 때 이 사람의 도움을 좀 뭐 연예기획사를 소개를 해주거나 뭐 그렇게 했겠죠. 도움을 좀 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도 멋진 아이돌을 그룹을 한국에만 두는 건 아깝다고 생각했다. 일본에 소개하고 싶다는 사명감 같은 게 있었다. 예. 그래서 카라가 데뷔를 한 거죠, 일본에서. 게키단처럼 일본 팬 중에는 한국 걸그룹이 일본에 진출하기 전부터 좋아했다는 팬들도 많다. 인기가요 자주 보세요? 예, 보문이다. 유튜브에서
유튜브가 뭐야. 공중파 방송에서 가수 음악이노 듣다가 카라 알게 되었고 좋아하게 됐어요. 김영우, 이분은 뉴스엔 기자입니다.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인터넷이 없었다면 걸그룹들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알려져서 팬들이 생기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라는 굉장히 누구나 할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봐왔고요.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기에 빠진 거예요. 라는 나도 할 법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안 했나 봐요. 자, 하네다 공항입니다. 소녀시대는 지난 8월 이전 일본에서 공연을 한 번 한 적 없다. 그런데도 첫 입국 당시 이미 공항에 팬들이 나와 있어. 예전에 마치 보고 싶었던 외국 유명 가수가 우리나라 찾아와 내한할 때랑 같은 상황이다. 난리가 난 거야. 자, 여기에 이시하라 신이라는 NHK 음악방송의 프로듀서입니다. 걸그룹이노, 물론이노 남성 그룹의 K-POP가 바로 직수입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그룹이노 서울에서 도쿄로 시대의 흐름 바뀌고 있어요. 일본 활동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다음날 후속곡 녹음을 합니다. 일정 개빡세. 아이돌들이 또 그게 이제 단점 중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금방 잊혀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다 보니까 도박처럼 이제 기획사 차려가지고 걸그룹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터지면 로또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면은 바로 공백기 들어간 가수들은 잊혀져요. 팬들의 이탈도 생각보다 심해. 물론 코어 팬층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명도 안 그래도 짧은데, 그래서 단기간에 빡세게 돌리는 거죠. 공백기 없이. 그 대표적인 게 티아라였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또 후속곡 녹음을 하는 거야. 몸이 고된데 일본 진출 대박 났으니까 마음은 좋아. 그런 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우리 시카랑 파니는, 제시카는 지금 뭐 해요? 중국에서 무슨 뭐 오디션 프로 나왔다고 하던데, 자기 브랜드 하나 만들었다가 지금 망했잖아. 빚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활동 어땠어요? 일본에서요? 재밌어요. 재밌고요. 신기해요. 저희를요 좋게 봐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많이 신기해요. 일본어 공부도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들어요. 저는 얼음공주 제시카예요. 곧 남자 만나서 팀을 탈퇴하고요 중국에서 재사업할 거예요.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은 아니고요. 이제 할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 소녀시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헤헤, 헤헤, 화이팅! 열심히 하겠다는, 지켜봐달라는, 쟤헤헤. 멤버들이 가장 놀라는 건 일본의 팬층이다. 자기 또래 팬들이 바다 너머에 이렇게 많이 있을 줄 몰랐다. 자, 순규. 여기서는 저희가 삼촌 팬분들을 많이 뵀었잖아요. 한국에서요. 근데 약간 뭔가 그래서 소리도 중후하고 남자들이 와 누네 막 이런 씹덕들이 육수 흘리면서 막 응원해줬는데요. 거기 갔는데 소조지다이 막 이러면서 톤 높은 여자들 목소리가 많았어요. 맞아요. 예전에 이 당시 걸그룹들은요 삼촌 팬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촌 팬이 사라졌죠. 여자들이 걸그룹을 좋아해요. 그 이유가 이따가 나옵니다. 그 마케팅이 왜 그렇게 돼서 지금 현상이 벌어진 건지, 삼촌 팬이 왜 사라졌는지가 이따가 나와요. 그래서 남자 아이돌 분들만 느꼈던 환호를 저희가 느끼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 삼촌 이수만. 자, 유리. 저희 노래를요 한국어로 된 노래를 다 따라 불러주는 거예요. 나 인간 권유리 소녀시대에서 댄스를 담당하고 있죠. 효연이 언니보다 내가 더 잘 춰요. 자기 언어를 외우는 것도 한국 외우는 것도 힘든데 다 따라 불러요. 감사해요. 얘는 서연이죠. 피부 재생 시간에 맞춰서 밤 10시만 되면 꼭 잔대. 나 왜 이렇게 빠돌이 느낌이 나죠? 제가 한참 어릴 때 그때 이제 시절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아이돌들 앨범 한 장 산 적 없습니다. 굿즈 하나 사본 적 없고요. 뭐 이런 데 가본 적도 없어요. 진짜로. 방구석에서 그냥 침 흘리면서 응원했을 뿐이죠. 우리나라 연예기획사들이 걸그룹을 만들 당시에는 일본을 참고했어요. 아이돌 문화의 원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역으로. 세계의 거대한 음악 시장이야, 일본은. 하루에도 수백 장의 음반이 새로 나온대. 일본 최고 인기 그룹이자 국민 아이돌이라고 불린다는 걸그룹 만나봅니다. AKB48 나오죠. 도쿄 번화가의 아키하바라에 있는 극장에 꽤 어린 소녀들의 단체 사진이 있음. AKB.
48명의 소녀로 돼 있습니다. AKB는 근데 다 일본인들이 아니에요. 다국적 그룹의 원조격인 것 같아요. 뭐 그전에도 선배들이 있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걸그룹이 다국적 그룹 같은 거 잘 없었거든요. 있어봐야 한 명이야. 새로운 어떤 팬층도 있을 거냐, 소수의. 그런 팬층도 흡수하기 위해 마치 FX의 남자인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해놓은 엠바가 있었잖아, 래퍼. 남자처럼 이제 스타일링 했잖아. 그런 느낌이야, 있어봐야 한 명. 외국인이. 근데 요즘은 그냥 5명인데 한 3명이 외국인인 경우도 많아요. 요즘은 다 그래서 다국적이란 말이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는데 이 당시에 AKB48 같은 경우는 희한했죠. 48명이나 되는데 다른 나라도 있어? 그리고 이제 AKB48이 어떤 그 아이돌 세계관의 원조격이에요. 자매 그룹이 있습니다. SK48도 있고요. MNB48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48명이 한 무대에 서는 경우도 많이 없어. 그래서 유닛으로 조금씩 쪼개가지고 활동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쪼갠 애들과 쪼갠 애들이 콜라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세계관이 이게 헷갈려요. 이거는 확실히 이 세계관에 들어가서 파봐야 돼 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일본 최고의 인기 그룹. 다 이름 못 외울 것 같죠? 여러분 꾸러기 수비대 노래 알아요 몰라요? 똘기덩이 호치새춤이 외워요 못 외워요? 이 가수들을 좋아할 만한 나이대 애들은 외워요. 우리가 지금 늙어가지고 뇌가 굳어서 못 외우는 거예요. 지금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무당들도 전 볼 때 똘기덩이 호치새춤이 자축인묘 이렇게 가요. 그 노래 안 부르면 시비간지 못 말하거든요. 야, 한 무대에 세우긴 세우는구나. 대단하다. AKB48은 전용 극장이 있대요. 매일 라이브 공연을 합니다. 언제든지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이라는 획기적인 컨셉을 내세우고 있어요. 공연장은 대부분 육수들이다. 이렇게. 공연이 시작되자 남자들의 환호성 터지고 동작이 맞지 않거나 실수하는 모습도 나온대. 우리나라 걸그룹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춤을 추는데 각이 안 맞고 실수가 나와? 뒤지게 혼나 그러면은. 근데 일본 걸그룹은 그런 것조차 응원하고 간발해! 다음 무대는 좀 더 완벽해질 수 있다는 이런 응원을 하는 맛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넘어가는 거야. 세 팀으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정예 멤버가 따로 있어요. AKB48에. 한 30몇 명은 쩔이야. 그리고 연습생 20명도 가끔 무대에 올라간다. 다 마이크 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프로다운 완벽한 실력보다 조금 실수해도 괜찮은 가수.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 내 친구가 이제 막 가수 한다고 하는 거에 우리가 보러 가는 느낌. 친구의 개념이 좀 큽니다. 선망의 대상이 아니야. 새로운 컨셉인 것도 맞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게 좀 낯설다. AKB48쯤 되면 그래도 뭐 이렇게 스타일링이나 안무가가 있겠지. 근데 막 데뷔한 애들은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자기네들이 안무 짜고요. 자기들끼리 약속해갖고 연습실 빌려서 연습하고 그래요. 공연 끝나면 일일이 손을 마주친다. 하이파이브 같은 건가? 이웃집 여동생 같은 친근한 느낌 주려고 한다. 음반 판매량도 50만 장이 넘습니다. 국민 아이돌이에요. 지금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와이하고 발전한 모습을 응원할 수 있다는 프로듀서. 마츠노 고등학교 야구부처럼 조금씩이나 연습해서 강해져서 큰 대회에 나가는 거라는. 한국인어 소녀시대 가라노 포미니크와 같은 처음에 짠하고 나왔을 때부터 프로처럼 키도 맞추고 춤도 추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연습생은요, 데뷔조까지 왔는데 키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력과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아이돌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운인 경우도 많아.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 나머지는 어차피 거의 완벽해진 트레이닝 시스템에서 가르치면 그만이야. 어떤 분위기를 내냐가 훨씬 중요해진 거야. 가르치면 그만이야, 실력 부족은. 역시나 인원수 많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푸지엘레이나 이제 AKB48의 주력 멤버죠.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저를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48명이노 한꺼번에 방송에 나갈 때도 있는데요. 그때는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역시노 AKB노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데뷔가 빨라. 우리나라처럼 막 7년 8년 연습하지 않아. 사람에 따라는 정말 다른데요. 저는 3개월 정도? 저는 6개월 만에 팀에 들어왔습니다.
남성 팬의 지지로 5년간 1티어인데 일본 여자들의 반응은 다르대요. 일본의 걸그룹과는 한국이 좀 달라요. 한국이 좀 더 어른스러워요. AKB48은 어때요? 한국의 걸그룹이노 AKB48과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한국의 걸그룹이 노래를 더 잘해요. 그러니까 여성 심리도 있는 거예요. 저 언니처럼 되고 싶다라는 느낌을 내는 거야. 그러면서 팬이 되는 거야. 여동생 키우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걸그룹은 나 쟤처럼 되고 싶다. 쟤네 좀 쩐다. 저 언니 저 뗀다.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일본 여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오빠 팬이 한국에는 없는 거지.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주력 팬들. 한국인은 걸그룹 다른 장르인데 친근하게 느껴져요. AKB는 귀여운 것이고요. 한국은 예뻐요. 그리고 멋있어요. 동경하게 돼요. 이게 아이돌의 정체성입니다. 동경하게 되는. 일본에는 이제 동경하고 싶은 애들은 없다. 귀엽기 바쁘다. 동생 같기 바쁘다. 일본 음반 관계자들은 그동안 걸그룹을 좋아하는 건 남자들 뿐이다. 이건 남자를 위한 시장이었다. 젊은 여자들이 걸그룹을 좋아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해봤어요. 자, 유니버셜 뮤직의 본부장. 사실은 케이크팝은 팬들이 여성이 많은데요. 여성 팬들에게 여성 가수가 맞을 거라는 발상을 못 해봤어요. 실제로는 데뷔해보니까 이렇게 여성 팬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잘 생각해보면요. 텔미 때 원더걸스 삼촌 팬들이었어요. 근데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약간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자,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냈는지가 이따가 나와요. 자, 여기에 김영석 씨 또 나오는데 일본 자체 내에서도요. 한국과 같은 걸그룹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를 봤으니까. 근데 그 기간이 3, 4년은 걸려요. 연습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미지 만들고. 일본은 이미지 만든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가수들이 자체적으로 여동생인 척 연기하는 거야. 그 3, 4년의 시간을 허비할 바에는 한국에 잘 만들어져 있는 컨텐츠를 수입하자 그냥. 우리가 뭐하러 돈 들여서 해. 돼 있는 거 사와. 시스템 언제 갖춰. 그래서 그 시장을 공략하는 게 그런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분석하나 봐, 이 아저씨는. 카라 또 나왔어. 자, 그리고 하재근 씨. 이분이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중문화 평론가라는 게 약간 뭐랄까 어중뛴 직업이에요. 이게 사실 직업으로 인정할 수 있나 싶기도 해. 그냥 내가 혼자 막 여기저기 나가서 대중문화 평론한다고 그게 직업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 거기서 나오는 출연료는 그냥 출연료죠. 내가 대중문화 평론가로서 수입을 올릴 수 있냐.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토론 프로 같은 데도 이제 뭐 자주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뭐 신문 칼럼 이런 거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분이 100분 토론 같은 데도 나와요. 문화 관련 이런 쪽으로. 이건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동아시아에선 최고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인증한 사건이다. 우리나라 아이돌 문화의 종주국이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에 마침내 그 시장을 우리가 들어가서 뒤집어 엎었어요. 종주국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성장이 어떤 한 정점에 다다랐다는 걸 대외적으로 확인한 사건이다. 이게 비유하면 좀 여러분이 이해가 될까요? 일본인들이 지금 이 상황을 좋게만 보진 또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e스포츠가 우리나라가 종주국입니다. 최초예요. e스포츠. 게임을 스포츠화한 게 구단을 만들고 리그를 만들고 기업의 스폰을 받고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추고 연습생이 있고 1군, 2군이 나눠지고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근데 그거 지금 중국에게 거의 뺏겼어요.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을 다 정책이 지원을 많이 안 해주고 다 죽이기 바빠가지고 저 같은 셧다운제 이런 거 하면서 풀을 줄여버린 거야. 브라질이 왜 축구 잘해? C8 그냥 밖에 나가면 다 축구장이야. 일본이 왜 야구를 잘해? 공원 나가면 다 야구장이야. 우리나라 밖에 나가면 다 PC방이었어. 근데 미성년자 셧다운제를 줘버렸잖아. 뭐 그 정책의 장단점을 떠나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게임할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 작아졌어. 그럼 아무래도 선수층이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규모가 축소되고 중국은 막 돈 존나 때려박아갖고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웬만하면 중국 가고 싶어해요. 연봉이 한 10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게임 산업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팬들이 지금 게임 시장의 축소에 대해 좀 기분이 나빠합니다. 중국에게 다 뺏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세계적인 대회 다 중국에서 열어요. 일본인들이 약간 이런 심정이지 않을까 싶어. 우리가 아이돌 종주국인데 우리 거 베껴가서 만든 애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 자, 김포국제공항
후지카와 레이를 만났습니다. 후지카와 레이가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 신기한 게 아이돌 연습생도 팬클럽이 있어요. 연습생만 좋아하는 애들이 따로 있어. 데뷔하면은 뭐 또 모르겠는데 그때 계속 팬이 되는지. 근데 아이돌 연습생이다 그것만 보고 이제 찾는 애들도 있어요. 그 이제 얘가 이름 뭐야? 후지카와 레이가 그 중에 일본에서 온 굉장히 이쁘고 데뷔하면 대박 날 것 같은 유망주였어요.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거다. 뭐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르세라핌의 사쿠라 같은 개념이에요. 사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르세라핌 나오기 전부터 유명했거든요. 업계에 소문 다 돌았고.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얘가 이제 한국에서 걸그룹 데뷔하려고 왔던 거야. 한국과 일본은요, 연습량 다르고요. 한국이 스타일도 좋고요. 일본과 다름. 일이 잘 풀려서 합격하면은 아예 한국에서 살 거다. 엄마랑 왔나? 걱정이 좀 돼요. 남편도 걱정을 많이 해요.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행보를 모르겠어요.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 당시에 후지카와 레이 탈락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안타깝다. 진짜 어디 가면은 걸그룹 센터 할 만한 얼굴인데 왜 떨어졌지 싶은 거야. 그래서 다른 데도 도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몰라요. 소식이 없어요. 만약에 합격했으면은 이 집은 이제 기러기 아빠 생기는 거죠. 어디서 왔어요? 싱가포르요. 인터넷 보고 왔어요. 이제 해외 오디션 같은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니까 그 나라로 가기도 하죠. 싱가포르에서 왔네요.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에서 데뷔해도 되는데 굳이 한국까지 온 이유가 뭐임? 우리는 유명한 그룹이 되고 싶어요. 세계적으로 존나 뜨고 싶거든요. 한국 댄스 잘해요. 연습량이 많았대. 오디션 장면입니다. 몇천 대 1이잖아. 막 봐봐. 괜찮죠? 얘가 지금 23, 4 이렇게 됐다 쳐봐. 그럼 얘는 우리나라에서 막 드라마 같은 것도 딱이 되게 좋은 이미지야. 왜 못 붙었나 모르겠어. 노래가 진짜 안 되나? 아, 그러네. 자기가 노래 못한다네. 오디션에서 떨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보고 싶어요. 한국은 꿈의 나라 같다. 이들은 일본, 싱가포르보다 우리나라 기획사에 발탁되는 게 세계적인 가수로 크기에 더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한대요. 요즘은 우리나라 연습생 중에 카자흐스탄에서 온 애들이 많대요.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좀 이렇게 괜찮은 애들 다 오디션 볼 만큼 보고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한 거야. 유럽으로 하면 너무 동떨어져. K-팝 느낌의 걸그룹은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느낌을 못 냅니다. 그 인종의 한계예요. 아시안이 했을 때 잘 맞는 컨셉이야. 지금의 걸그룹은요. 미국 걸그룹 이상해요. 자꾸 뭔가 80년대 대학교 느낌 나. 치어리더 느낌 많이 나고 막 그래. 유럽 같은 경우도 이 생김새 때문이야. 일단 비주얼적으로. 걸그룹이라는 컨셉에 좀 잘 안 맞아. 정서 자체도 좀 그래. 기질이. 그런 거 이제 다 보니까 카자흐스탄이 아시아계이기도 하면서 좀 약간 유럽 비슷한 느낌이 나니까 요즘엔 좀 이제 소속사에서 많이들 찾나 봐. 카자흐스탄을. 자, 이정아 씨 나왔습니다. 이분은 잘 알죠, 우리가. 무한도전에서 봤잖아요. SM 오디션 봤을 때 강타 옆에 앉아있던 분인데 아티스트 기획팀이고요. 이분이 이제 캐스팅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해외 오디션도 이분이 많이 가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좀 사망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정확하지 않은데 봐봐요. 이정아 SM만 검색하면요. 고 이정아 SM 엔터테인먼트 책임 고인명 사망하셨나봐요. 이분. 이 기사가 있더라고. 지금 활동이나 기사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 무한도전에 나왔던 이후로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동명이인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아시는 분은 댓글 좀 써주세요.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사망하신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뭐 다행인데 뭐 인터뷰 기사나 뭐 매체 노출이 또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 스타가 좋아서 한국에 놀러 왔다가 오디션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진짜 오디션만 보려고 외국에서 직접 준비해오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다시 김영민 씨. 왜 한국 회사에서 오디션 보냐? 한국 회사에서 투자 받고 트레이닝 받고 본인들이 나가는 시장은 아시아인데 거기에 나가는 가장 적합한 고가 회사를 한국 엔터에서 봐주고 있는 것 같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또 가르쳐서 키워서 해외까지도 보낼 계획으로 만드니까 하루 참가자가 700~800명입니다. 근데 한 명 뽑히면 많이 뽑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경쟁률이 빡세고요. 오디션을 합격하는 기준도 너무 높아요. 안 뽑히는 날이 훨씬 많아요.
이게 이제 다 오디션 그 내용들인가 봐. 테이프도 있고. 소녀시대 유나도 여기에 참가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아유, 초딩 때네. 이게 보는 게 춤을 잘 추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잘 추면 뭐 좋은 거지만 키울만 한 느낌이 있냐야. 노래도 음성이 아이돌에 맞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춤을 잘 추든 못 추건의 그 태 자체가 아이돌스럽냐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길거리 캐스팅은 서연이 됐던 경우네요. 5학년이야, 서주연. 좋아하는 건 강아지고요. 특기는 피아노예요. 서연은 춤 때문에. 이미 유명했지, 그죠? 춤 잘 춰서 들어오는 애들은. 몇천 대 1로 뽑아가지고 7년 가까이 트레이닝을 시켜요. 일정 기간 트레이닝을 마친 연습생들은 계속해서 내부 평가하고요. 완벽하다고 보여지면 데뷔를 결정합니다. 그렇게까지 해놓고 데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확정된 멤버들에 비해 이미지가 너무 하나로 안 보여. 키가 크다든지 분위기 자체가 안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안무 연습도 되게요. 각도 하나까지 다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춤출 때 손의 각도 이런 거 맞춰요? 그럼요. 첫 번째 손가락인지 두 번째까지도 다 맞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처럼 보여야 돼요. 정말 꾸준히 반복하고 그러는 것밖에 없어요. 해외 시장 때문에 중국어 교육도 합니다. 미디어 트레이닝이라는 것도 해요. 미디어 트레이닝은 뭐 다 알겠지만 이런 겁니다.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말해야 이상적인 답변인지 그런 것들. 미디어 트레이닝까지 해요. 화면에 어떻게 잡혀야 되는지. 저는 서주연이에요. 16살이에요. 아까 5학년이었잖아. 처음에 그 인사할 때가 12살인가요? 4년 지났어요. 연습생. 안녕하세요. 저는 불꽃남자 민호우. 저는 노래하는 거랑 운동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요. 학교 같을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시간에 그런 스케줄 짜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 되게 많이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있고요. 발전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기획 데뷔 때부터 이미 글로벌 시장까지 계획해놓고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프로다운 집중도 있는 트레이닝 그런 시스템에 애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성공한 거죠. 이제 와서. 여기에 단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진짜로. 성공하면 대박인데 실패하면 망하는 겁니다. 회사 같은 경우야 이미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번 돈으로 마이너스 메꿀 수도 있어. 재도전의 기회가 있어. 근데 그 재도전의 기회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기획서도 많죠. 작으면은. 그리고 이거를 하는 당사자들도 이제 리스크가 큽니다. 성공하면 스타인데 망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 내가 몇 년을 여기에서 연습하면서 춤 노래 연습하면서 시간을 보냈어. 근데 데뷔가 안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 어려워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기획사에서도 얘를 계속 데리고 매기고 막 재우고 하는 유지비가 드니까 얘를 다른 소속사로 임대를 시켜버려요. 저기요, 좀 데뷔가 어려운데 좀 아깝긴 해요, 실력이. 근데 지금 우리는 가수 이미 충분히 돌리고 있고 그래서 좀 여력이 없으니까 혹시 님들이 좀 약간 좀 가격 좀 다운해가지고 데려가서 한번 키워보실 생각이 있음? 이래서 다른 회사를 돌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럼 애들은 거기서 또 적응해야 되는 거야. 모르는 연습생들 막 만나서. 그럼 그 연습생들이 좋게 보겠어요? 우리의 경쟁자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얘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돼버리면은 혼자 나와가지고 또 뭐 다른 오디션 보러 다니다가 안 되면은 또 모델도 해보려고 하다가 뭐 드라마 오디션도 보다가 피곤해져 진짜.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 와중에 악덕 사장 안 만나가지고 빚이나 안 지면 다행이에요. 그게 이제 오소녀였죠. 오소녀는 이제 유이가 있었던 그룹이죠. 진아도 있었나? 그거 좀 오소녀 오랜만이네. 오소녀 데뷔했으면은 진짜 좋았을 것 같아. 이미지가 너무 좋아. 걔 누구야? 지금 페미니즘하는 전효성도 있었고 이쁩니다. 그죠? 아 원더걸스 유빈이 있었구나. 맞네. 그래서 뭐 이렇게 촬영도 많이 하고 괜찮았는데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가수들이 이제 그 제가 말한 사례예요. 얘네 회사에서 데뷔가 안 돼가지고 옮겨져 가서 성공한. 지금 우리나라의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그들이 받은 트레이닝의 수준이라든가 그들에게 지원된 여러 가지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 수준에 있어서는요. 세계 최고의 수준이에요. 나는 예전에 놀랬던 게 스파이스 걸스라고 아세요? 푸시캣 돌즈라든가? 유명하잖아요. 걔네 안무가들이 지금 SM, JYP 이런 데가 있어요. 그 정도의 투자를 해가지고 육성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봐도 돼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치 태릉 선수촌에서 세계 최고의 대표 선수를 길러내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중음악도요, 최고 수준의 대표 선수들을 아이돌이라는 이름으로 길러내는데 성공했어요. 지난 화요일 소녀시대 음반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이 편을 리뷰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토르한테 강력 추천했거든요. 이것 좀 만들어라. 이것 때문입니다. 이 장면 때문에. 미니진이 나와요. 나 이것 때문에 준비한 거야. 미니진 어릴 때, 십몇 년 전. 여기서 이제 미니진의 안목이 발휘가 됐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10대, 20대 여성을 고객으로 가져가는 거지. 우리가 10대, 20대, 30대 남성이 주 타겟이 아니라고. 삼촌 팬이 아니야. 남성층은 어차피 따라오게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10대, 20대 여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세련되고 당당한 이미지.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지금 컨셉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고착화돼가지고 모든 걸그룹이 이걸 하고 있잖아요. 여자 팬이 중요해. 어차피 남자애들은 사실 좀 내버려둬도 이쁘면 알아서 좋아한다니까? 이 생각을 미니진이 처음 했나봐. 이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에 비하면 인상이 굉장히 선합니다. 지금은 이제 도끼를 많이 품어가지고 그런데 이때는 선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소원을 말해봐 컨셉을 얘기하는 건데 슈퍼모델 같은 이미지로. 왜냐면은요, 그 당시에 여자애들이 되고 싶은 직업 중 최고가 모델이었어요. 잡지 모델 같은 거. 뭐 신디 더 퍼키, 뭐 셀시 뭐 이런 거 있잖아. 나이 좀 더 들면 뭐 우먼 센스 레이디 경향으로 가겠지. 모델이 되는 걸 되게 선호했단 말이야. 근데 걸그룹이 슈퍼모델의 이미지로 나와. 여자애들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다. 그거죠. 아마 미니진이 이제 SM 내에서 승진도 하고 좀 영향력이 생긴 게 이익의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품을 기획하듯 주 타겟이 될 소비자의 성별과 연령까지 고려해서 세심한 사항을 조율한다. 중요한 건 곡 선정이겠죠. 몇 곡이 있는 거예요? 예, 미니진 끝납니다. 이제 안 나왔어요. 2008년부터요. 현재까지 돼 있는 게 6,000여 곡이에요. 곡이 6,000곡이야. 여기서 이제 맞는 곡을 쓰겠다는 거죠. 미국, 뭐 북유럽 등 전 세계 작곡가들에게 유명한 사람들이겠지 뭐. 그래서 곡을 쓰기 위해 받아온 게 아닙니다. 갖고 있다가 뺏기지 말자는 거야. 이 사람이 좋은 곡 썼는데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자. 자, 여기에 박준영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SM에 있는 걸로 알거든요. 해외 작곡가들이, 국내의 모든 작곡가들이 우리와 연계돼 있어가지고요. 지속적으로 곡을 수집해요. 그렇게 모인 게요. 한 주당 50에서 200곡 정도 있어요. 계속 짱박아 두고요. 필요할 때 어울리는 거 꺼내 쓰는 거예요. 쌓여진 곡들에 대해서는 아티스트가 나올 때마다 맞춰보는 겁니다. 1000곡에 하나 뭐 이렇게 쓰여요. 계속 재고가 늘어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만으로 화려하고 이쁜 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새로운 이제 한류를 일으키게 된 이 경쟁력을 재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수들이 뭐 무한도전에서 나왔을 때 박명수나 정영돈이 그러잖아요. 짱박아둔 곡들 있으면 꺼내봐라. 그때 가수들이 안 들려주잖아.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인 건가 봐. 언제 쓸지 모르니까. 자, 외국 현지에서 여는 오디션 얘기합니다. 해외 시장을 위해 외국인 영입하려고.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가수들도 언젠가 수명이 되면은 은퇴를 하거나 뭐 이렇게 가수를 그만두고 뭐 배우 뭐 이렇게 빠질 거 아니야, 뮤지컬. 그럼 우리는 계속 만들어내야 돼, 신제품을. 그러니까 이제 인력 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오디션을 꾸준히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를 40, 50대 한류 팬들 어떠냐? 재밌는 건 한국 걸그룹의 열풍을 젊은 여성들에게 엄마들이 한때 욘사마 열풍을 일으켰던 그 주역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분은 도쿄에 사는 아나가키라는 분인데요. 이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일본에서 가정주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남편 이제 출근 보내고 애 학교 보내고 그럼 이제 집에서 집안일 하고 빨래도 널어 방청소도 해. 그리고 이제 시간 남으면 친구들도 만나고 욘사마 좋아하고 겨울 연가도 보고 그런 분입니다. 배용준의 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읍니다. 집안이지만 열쇠노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가져갈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잠가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딸 방에 가면은 소녀시대에 모아놨어요. 사인을 다 받았네. 엉덩이를 보이다니 상상할 수 없다. 이건 뭔 얘기야. 엄마랑 딸이 다 우리나라 연예인을 좋아하고 있네요.
엄마가 겨울연가 보다가 재밌어 해서 저도 같이 봤는데요. 박용환호, 권상훈호, 천국의 계단이노 보고 동생들도 그 뒤로 한국인호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돌 그룹 지금은 소녀시대노 좋아합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출연료 대신 준 건가? 한류 스타의 기사가 실린 잡지를 줬습니다. 선물로. 스바라시노 아리가또노 울 것 같습니다. 정말이노 와타시노 눈물 또르르 데스 간바떼. 그러면서 연예인도 칭찬해. 이 사람은 만난 적이 있는데 친절하다. 배려심이 많다. 감사하노. 박용화. 박용화는 사망했죠. 박용화가 가수잖아. 그죠? 근데 천국의 계단으로 유명해지면서 가수 맞냐?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가수로 활동 많이 했어요, 이 사람. 그리고 이제 천국의 계단으로 유명해지면서 일본 진출도 했던 거예요. 진짜 너무 기뻐요. 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명웅 좋아하면서 막 그러는 게 특이한 상황이 아니군요. 학교 영어 시험이노 이 쌍놈의 기집애 영어 시험 성적 나쁜데 한국어는 좋아합니다. 좋아한 건노 공부를 또 엄청나게 한다고나 할까? 한국어 찾아보고 또 찾아봄노. 영어를 그만큼 하라고 말을 하지만 아유 지 아빠 닮아가지고. 한국 시절에요? 한국 가서 유학해가지고 공부해보고 싶어요? 두 딸들 때문에 집에서는 한국 걸그룹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고 뮤직비디오 틀어놓고 뭐 엠넷 같은 거 보나?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문화 개방되기 전에 그래도 일본 가수들 좋아하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있었습니다. 여자애들. 어떻게 테이프를 구해. 일본 방송 나왔던. 그래서 그거 막 돌려보고 막 그랬거든요. 이때도 그랬을래나? 그래서 이제 뭐 틀어놓고 같이 춤춘대. 이거 좀 너무 억지 그림 담으려고 일부러 이제 시킨 거 아니냐 우리가 찾아가서 그 아래서 한 장면 따야 되니까. 7년 전에 한국에 대한 어떤 연예인의 관심사가 생긴 거는 드라마 때문이다. 혹시 뭐 이병헌의 건치 댄스까지 나오는 건 아니겠죠? 아, 배용준은 나오네요. 동방신기인가? 동방신기가 나오네. 10대 20대 한류팬을 끌어들였다. 동방신기를 계기로 일본의 젊은이들도 K-팝을 좋아하게 됐다. 요거는 좀 데뷔 초기쯤인가요? 아,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은 그때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말한 미로틱 전 앨범일 수도 있어요. 이 머리가 이렇게 일본 호빠머리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죠? 그때일 것 같네요. 동방신기노 인기를 얻게 된 작년이나 재작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겨울연가 좋아하게 돼서 동방신기 좋아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신성을 잘 몰라요. 초신성 기억해봐야 티아라랑 같이 노래 부른 데이바이데이인가? 약간 그 느낌. TTL로 활동했던 그 정도로만 알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인기가 꽤 있었습니다. 이름 때문인지 뭐 모르겠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초신성이 뭐 시아, 부하걸, 티아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뭐 거의 쩌리 신세였어요. 진짜 비중이 별로 없었고 왜냐면 이미 걸그룹 대세인 시점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남자 그룹이 같이 콜라보 하니까 소속사에서 그냥 묶었겠죠. 지금은 뭐 소속사랑 계약이 끝나고 자기들끼리 따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슈슈슈 슈퍼노바로. 평생 따라간다 너? 단독 콘서트 표가 매진됐다. 우리는 초신성이에요. 잘 부탁해요. 초신성은 1호가 유창한 그룹이다. 대부분 노래를 1호로 불어서 현지화 전략을 썼다. 여성 팬들의 연령대가 다양하대요. 50대 엄마 팬까지 있어요. 이거 쉽지 않은 건데 딸이랑 같이 다니나? 팬층이 굉장히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아, 방금 무대 끝났는데 인터뷰를 왜 어떤 아티스트로서 나이에 구분을 두지 않고요. 저 물 좀 잠깐. 젊은 층부터요. 다양한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다방면으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국어 노래도 빼놓지 않는다. 한국에 대한 이제 또 알려야 되니까 우리가 한국 그룹이라는 거를. SG 워너비 콘서트 내에서 초신성인호 보고 나서 그리고 딸도 끌어들였습니다.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어머니도 가지고 계시네. 어머니는 윤학이, 따님은 성재를 좋아하고. 다른 한국에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 있어요? 2PM으로 채아 좋아합니다. 와타시 초신성뿐인데 저는 여러 가수한테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폴리아모리 그런 건가요? 남자들도 이제 한국 걸그룹을 좋아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이게 미니진의 전략이 먹힌 거야. 팬을 하는
여자, 남자의 심리를 파악한 거죠, 민희진이. 남자는 결국 따라온다. 이쁘면. 근데 우리 어차피 이쁘게 내놓을 거잖아. 남자는 무조건 따라와, 이거지. 한국에서 컴백하면요, 그 인기가요도 보러 갈 거고요. 한국 콘서트 보러 가고요. 상하이 콘서트도 가고요. 갈 수 있는 거 저 다 갈 건데요. 그리고 그 사인회도 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일본의 유행은 대략 3년 정도로 돌기 때문에 역시 그 시점에서 다음 대책이 필요할 거예요. 그건 다른 유형의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유형의 음악이 될 수도 있어요. 확실히 같은 상황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소녀시대 카라가 자국 시장에서 시장 크기를 늘려주면 제일 좋은 건 일본이에요. 일본 가요계입니다. 그리고 자국 시장을 다른 나라 상품한테 계속 줄 생각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일본 시장은요, 일본 가요계는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한국 걸그룹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일본 기획사에서 방송사나 이제 우리나라 어떤 기획사에다가 제휴처럼 맺어서 앞으로 데뷔하는 가수들 한국에서도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자연스럽게 넘겨줘라.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 끝나면은 다시 걔네들 복귀하고 또 다른 가수들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돌려달라. 그런 약속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어떤 특정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은 분위기나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일본에서 이러한 흐름을 깰 만큼 압도적인 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계속 순환될 수밖에 없죠. 한국 시장을 노리는 거는. 대형 기획사들의 견제와 반격도 있을 거다, 일본에서. 그러면 우리 K-팝은 어떻게 계속 살아남을 거냐? 이분은 이제 아이돌 팬이 아니고요. 산케이 스포츠의 음악 담당 기자입니다. 한국에도 실력 있는 솔로 가수 굉장히 너무 많은데 우리 일본에 데뷔하는 가수는 전부 그룹이에요. 솔로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금세 실증이 날 겁니다. 예, 이분이 또 우리나라 아이돌 시장에 대한 단점을 꼬집기도 했어요. 솔로가 없어. 그리고 다 비슷해. 우리나라 아이돌은 다양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은 지금 하고 있는데 금방 실증 날 수가 있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좋긴 한데 왜들 똑같지?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음악은 그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는 가수를 계속 골고루 다양한 가수들을 일본에 보내야 K-팝 시장이 계속 유지될 거다. 이건 아마도 데리고 오는 일본 측에도 문제가 있는 거다. 지금 그룹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속속 그룹과 계약을 해서 데뷔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돈 되는 것만 지금 하고 있다. 되는 것만. 다양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보아나 유나나 솔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당장 되는 게 걸그룹인데 걸그룹 보내지.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새로운 가수도 내보낼 필요가 있다. 그걸 한국도 알아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야. 지금 일본 여성들의 유행이 한 바퀴가 돌아서 3년이 지났대요. 지금으로 치면 더 많이 돌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일본에서 좀 어떤 그게 있습니까? 활동이? 우리가 몰라서 그런가? 많이들 하나요? 이거 그거네. I like music, dancing music, dancing music, funky music. 죄송합니다. 아는 거 나와서 신나서 그래요. 한국의 걸그룹 열풍 소식을 접하며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보내면서도 걱정의 목소리를 놓지 않습니다. 국내 가요계가 걸그룹과 아이돌 위주인데 그런 경향이 더 굳어지는 게 아니냐? 예, 지금 보니까 더 굳어졌어요. 존나 굳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걸그룹의 성공이 지속되려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나와야 된다. 드라마 한류가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못해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을 거울 삼아야 된다. 이게 또 우리나라 단점이에요. 애초에 돈을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가수를 만들어내니까 실패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되는 것만 하는 거야. 되는 것만. 도전을 못 해봐요. 새로운 영역에. 계속 그렇게 된다면은 쏠림 현상이잖아. 걸그룹 열풍으로 시작된 신한류가 이거는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으려면은 전반적으로 가요 업계가 활기가 되는 발라드 가수도 일본에 보내고 송가인도 일본 진출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때요? 처음 시도해봤어요. 범죄 사건이 아닌 이야기를요. 예전에 제가 9.11 테러 같은 거는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 가수들을 보는 재미가 있고
또 이제 우리 민희진 씨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했거든요.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아이돌들 어릴 때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또 여기 나오는 사람들 원래 알고 있던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좀 재미가 또 없을까봐 범죄 사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 또 찾아봤어요, 미리. 예, 그래서 소개한 거예요. 알고 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예,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시도, 예,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 알 팬들은 이런 것 때문에 그 알을 좋아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방송 시청률이 좀 낮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간간히 해야 됩니다. 아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예? 쏠림 현상이 있으면은 인기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맨날 살인사건만 보면은 결국은 질립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번 주만큼의 재미가 없더라도 새로운 것들을 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다음 주가 또 이제 기다려지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고 걸그룹 열풍, 신한류에 대한 이야기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살인사건 할게요.